그래서 완전 단백을 먹을 때 엄마는 저지방 우유, 아이들은 일반 우유 이렇게 주시면 되죠. 계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선입니다. 생선은 굉장히 좋은 질이 좋은 단백이고 또 오메가3 지방산도 있는데 어른은요 하루에 생선을 2~3토막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들, 특히 채소 안 먹는 아이들, 김치 안 먹는 아이들은 생선을 너무 많이 먹이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수은 중독의 가능성이 조금 있으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생선 같은 경우에 한 토막 정도 먹이시고요. 특히 임신한 산모들도 한 토막 정도 먹고 어른들은 2~3토막 정도 드셔도 됩니다. 자, 이제 단백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소, 돼지, 닭, 오리, 우유, 생선, 계란으로 먹으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단백질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바로 그 단백질이 내 몸에 들어와야지만 내 아이 몸에서 근육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굴이 뽀얗게 되는 것도 단백질이 필요하죠. 네. 또 만 넘어가면서부터 머리 손질 해보셨어요? 네. 옛날에는 드라이 2~3번만 되면 머리가 탁 섰는데 이제는 10번을 해도 서지 않습니다. 힘들게 세웠는데 요즘같이 눅눅한 여름철에는요. 30분이면 다 가라앉습니다. 머리카락이 생기 있고 굵고 윤기가 흐르려면 역시 단백질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성 식품은 몸에 나쁘고 식물성 식품은 몸에 좋다라고 하지만 단백질에 있어서만은 동물성 단백질이 질이 좋습니다. 다만 양을 조절을 하셔야겠지요. 단백질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한 것 있으세요? 없었어요? 네. 자, 그럼 제가 또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다들 가슴 두근두근 하는데 어떡하나. 자, 우리가 이제 아이들에게 꼭 단백질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요. 혹시 여러분들 아연이라고 하는 영양소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아연, 징크라고 해서요. 한동안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아연을 먹으면 우리 아이의 키를 크게 한대요. 아연을 먹으면 피부 습진이나 트러블이나 아토피가 줄어든대요. 아연을 먹으면은 면역 기능도 올라가고 아연을 먹으면 아연이 학습 미네랄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데 집중하는 데도 도움이 된대요. 자, 그런데 이 아연이 안타깝게도 식물성 식품에는 별로 없습니다. 주로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조금 전에 NQ라고 해서 영양결핍이 많고 영양 불균형이 많다라고 하는데 물론 패스트푸드나 너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것도 안 되지만 질이 좋은 단백질은 꼭 먹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단백질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입니다. 한국인들은요, 식물성 지방을 잘못 먹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천식이나 아토피가 많이 생겼습니다. 왜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아토피약이 그렇게 없었죠. 천식약이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식물성 기름을 잘못 먹으면서 여러 가지 병이 생겼어요. 기름 이야기는요, 제가 강의를 하려면 2시간을 해야 되니까 그냥 의문을 갖지 마시고 무조건 외우도록 하십시오. 그냥 족짓게 과외를 하겠습니다. 네. 자, 동물성 포화지방은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네. 갈비, 삼겹살, 닭껍질, 일반 우유에 들어있으니까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는 우리는 식물성 지방, 불포화지방을 많이 먹으라고 했는데 이 식물성 지방을 잘못 먹는 것도 우리 아이의 천식이나 아토피에 나쁘다는 겁니다. 식물성 지방은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오메가 3번, 오메가 6번, 오메가 9번입니다. 안 외워지시면요. 369 게임을 생각해 보세요. 바로 외워지시죠? 오메가 3번, 6번, 9번. 앞으로 우리 집은 오메가 6번 지방은 줄입니다. 오메가 6번 지방을 많이 먹으면요. 우리 아이의 아토피나 천식이 악화가 돼요. 대표적인 오메가 6번 지방은 콩기름과 옥수수 기름입니다. 우리가 콩에서 콩단백은 암도 예방하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콩기름만 이렇게 1.5리터, 2리터씩 짜서 요리할 때마다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서 오메가 6번 지방이 많이 올라가면 염증이 증가해요. 현대의학의 화두는 염증입니다. 염증이 피부로 오면 습진인 아토피가 생기죠. 네네. 염증이 조직으로 가면 암이 생기죠. 염증이 심장으로 오면 심장병이 생기고 염증이 뇌로 가면 중풍이나 치매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염증을 줄여야 하는데 이런 오메가 6번 기름을 줄이셔야지만 내 몸에서 염증이 줄어듭니다. 오메가 6번 기름을 우리 아이들 식단에서 줄이세요.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 3번을 무지무지 열심히 드셔야 됩니다. 오메가 3번 지방산은 왜 좋습니까? 아이들의 두뇌 발달, 그다음에
예, 두뇌 발달이 굉장히 좋아요. 또 임신한 산모가 오메가3를 충분히 먹으면 그때 태어나는 아기는요, IQ가 4에서 8 정도 올라간답니다. 그러면은 과외비도 좀 줄어들 수 있죠. 그 다음에 혈액 검사했을 때 왜 중성지방이라고 해서 그 심장병의 위험 요인이 되는 수치가 높은 분들도 오메가3 먹으면 중성지방 수치가 떨어지죠. 그 다음에 심장병, 심근경색이 재발하는 것도 예방을 하는 게 바로 오메가3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는 어린 아기부터 노인까지 다 필요한 성분인데 안타깝게도 오메가3는요. 크게 3가지 음식에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등푸른 생선. 맞아요. 고등어, 꽁치, 연어, 정어리 일주일에 1~2번은 드셔야겠죠. 두 번째, 모든 식물성 기름 중에서 오메가3가 50% 이상 들어간 기름은요. 들기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들기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 음식 줄 때 들기름을 많이 이용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했다고 오늘 집에 돌아가서 오늘부터 모든 음식을 들기름을 묻히게 되면 아이들이 아마 나물을 더 안 먹게 될 겁니다. 네. 지금까지 참기름으로 키우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들기름 한 3분의 1 섞어서 몇 달 있다가 반 정도 섞어주시고요. 참기름은 오메가3가 적은 기름이긴 하지만 참기름은 리그난이라고 하는 항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들기름하고 섞어서 먹여도 됩니다. 들기름의 단점은요, 굉장히 산화가 잘 돼요. 보통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보름이면 산화됩니다. 겨울에는